Thank you, Mr. 감사합니다, 의장님. 먼저 주최 측에서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프랑스 자연사 박물관에서 왔는데요. 이 자리에서 해양의 생물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과학적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식 기반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글로벌 변화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이러한 과학적 연구와 생물학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주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구는 푸른 별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바다가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깊이까지 고려를 하면 생물권 질량의 96%를 바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하나뿐인 바다입니다. 우리가 바다라고 했을 땐 단수형으로 이야기를 하죠. 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다는 복수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다양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지방에서 적도까지, 표면에서 심해까지.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하나이자 많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독특함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겐 미지의 세계입니다. 바다는 생명의 기원입니다.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스트로마토라이트 37억 년 전에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자연사 박물관에서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미생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37억 년 전에 먼저 생겨났던 이 스트로마토라이트가 지금 호주 해변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요. 수십억 년 동안 바다는 우리의 생명의 기원이자 진화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6억 년 지구의 나이라면 사실 육상에서부터 진화가 시작된 것은 5억 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축이 바로 대양이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생송 동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간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이런 다양한 어떤 종의 분류와 발전 체계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생물문들 중에서 바다에만 존재하는 문도 있습니다. 또한 바다는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인간의 식량을 위한 영양분의 공급처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생물학적 다양성이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수산 양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 활동의 기본적인 사회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물 다양성을 통해 연안이 보호가 되는 것이고요. 쓰나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파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바다의 생물 다양성을 통해서 관광업이 영위가 되기도 하고요. 문화유산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지식의 보고입니다. 이렇게 생물 다양성을 방대하게 담고 있고 너무나 독특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입니다. 새로운 연구 영역이죠.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바다의 생물 다양성을 통해서 많은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초 연구, 기본 지식, 의학 부분에 있어서도 바다의 생물 다양성에 토대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해서 1913년에 폴 위셰가 발견을 했는데요. 이거 역시 자포 동물문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2001년에
세포 주기, 세포 분열과 관련해서 역시 급히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이후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발견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 영역이 참 많습니다. 바다는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공간이니까요. 이런 특별한 바다의 종들이 또 생체 활성 분자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생체 활성 분자를 통해서 항박테리라고 한다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죠. 항바이러스, 항암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생체 활성 분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바다의 생물학적 다양성은 생물학적 영감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혁신을 위한 생물학적 모델이 되고 있다는 의미죠. 분자뿐만 아니라 형태도 많은 영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편적인 산소 공급제의 모델로 사용이 된 바다 생물도 있고요. 새로운 공정 개발을 함에 있어서도 또 에너지 효율성을 담보할 때 다양한 생체 동물들의 바다의 동물들의 형태를 또 유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또 접착제 모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다양한 영역들 계속해서 우리가 탐구하면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바다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종의 탐색, 새로운 생물학적 다양성의 탐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플랑크톤 미생물이 있겠죠. 해양 플랑크톤은 먹이사슬 산소 기반의 5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먹이사슬의 기반이 되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프랑스의 CNRS와 타라 재단에서는 플랑크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다양한 미생물들을 발견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새로운 종류의 미생물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모르고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의미입니다. 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종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종들, 정말 놀라운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종들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아마도 남극에서의 새로운 종의 탐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종들이 역시 발견이 됐고요. 새로이 기능하는 생태계와 새로운 적응 양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생리학적 혁신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생물 다양성, 우리가 아직 다 모릅니다.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바다, 현재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위협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위협 요인은 바로 남획이 되겠습니다. 어장에 남획이 일어나는 것이죠. 대서양 대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개체수가 굉장히 많았고 이 아이랑 비교해서 아이의 키에 비견할 만큼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구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획 때문이죠. 종 개체 자체가 완전히 붕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체수 붕괴가 돼서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대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관련한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장을 규제함에 있어서 특정한 어종에 대해서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활동이 해양의 생물 다양성에 미친 영향은 어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서식지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고 연안이 인공화되고 있습니다. 오염도 심각하죠.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해양 플라스틱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오염 물질이 바다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화학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네, 결국은 도서 지역의 해양 생태계 파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오염 형태는 바로 소음과 조명이 되겠습니다. 네, 해상 운송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소음과 조명 역시도 해양에서의 오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해 채굴 역시도 문제가 되고 있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독특하고 구축되기까지 수백만 년이 걸렸을 이 심해 생태계가 이 미치의 영역이 착취를 당하고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지식을 도출해내기도 전에 말이죠. 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온실가스가 미치는 영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IPCC에서도 다시 한번 26차 당사국 총회에서 강조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현재 대양이 잉여열의 90% 이상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잉탄소의 30%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즉 바다가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완화된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없었더라면 지구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을 흡수하지 않는다면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될까요? 기후변화가 매우 극심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또 바다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바다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죠. 연안 도시들이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의 모든 생명체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포유류와 조류 모두 다 더 이상 체온 조절이 되지 않는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 온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산호초 백탁 현상이 나타나고요.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모든 생리학적인 발달에 있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족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연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또 다른 결과를 보자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온도를 흡수하게 되면서 해양 특성과 생물학적 다양성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뼈의 미네랄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다가 기후 변화를 완화시켰지만 이렇게 완화시키는 과정에서 해양 특성과 생물학적 다양성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바다와 그 생물학적 다양성 여전히 우리에게 미지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제 협력 연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위협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사용을 위해서 연구 데이터 기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국립자연사 박물관 진화 갤러리를 보시고 계신데요. 저희는 국립기관으로서 아주 독특한 입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에 주력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소장품, 고등교육, 공공 참여, 전문성, 협상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야 정책 입안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참여를 우리가 협상에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여기 계신 분 바로 이런 협상에 직접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네, 첨단 연구와 협상을 직접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협상에 참여한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 대표단으로 생물학적 다양성 협약 과학기술 자문 소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해양 연안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또 생태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해양 영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대표단으로서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엔 해사법 협약에도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자문위원회로 참여를 하고 있고 과학위원회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연사박물관의 협상가들이 남극 생물자원보존위원회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보호구역에서의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극국제해양보호구역 프로젝트에도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